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오후 8시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까진 또 움직임이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게 1시간 봉으로만 봐도 1시간 4시간 봉으로 봐도 어제 방송할 때쯤이 이쯤이죠. 이쯤까지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또 중간에 새벽에 하락이 있었고, 이 하락의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연준에서의 그 파월 발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발표를 갖다가 뭐 우리가 뭐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전에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그치 좋지 않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제 스노우볼이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하락을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더 이상 뭔가 호재거리로 작용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딱히 고민해봐도 딱히 현실적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를 하시고 좀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현금을 모아서 언제쯤 매수를 시작해서 언제 분할 매수로 어떤 가격에 진입을 할지,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올해 사실 이제 저도 뭐 여름, 대략적으로 여름 전 뭐 전후로 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냥 그 대략적인 시기적인 얘기만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매수를 하더라도 연말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좀 하락장이라든지 조정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확신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안 좋은 상황들도 고려를 하셔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막 중간에 또 풀매수 했다가 막 이제 또 가격, 내가 원하는 가격 안 왔는데 막 떨어지고 막 멘붕 사고 지하실 가고 하면은 또 거기에서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이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실 하락장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 또 존버도 가능한 거고, 이제 존버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좀 생존해 보는, 각자 도생하는 22년 일단 상반기 1분기가 목표죠. 1분기는 일단 각자 도생해 봅시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기회들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나오고 큰 수익률, 의도치 않게 큰 수익률이 되는, 가져다 주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어떤 매매 형태, 투자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눈 바짝 뜨고 좀 이렇게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게 어떤 기회였나라고 봤더니, 이거 전에 이거 한번 읽을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적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매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으며, 이 평당 같은 경우는 32,0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와서 뭐 팔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좀 잘 호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부분들에 이제 대해서도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분명히 이런 안 좋은 장이고 뭔가 하락하는 장이고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그런 투자처들이 분명히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네버랜드라는 이제 디파이 2.0 관련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거는 온포크는 아니고 올림푸스 다오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 쪽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제 개발자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죠.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갖다가 뭐 제가 뭐 이미 시장에 나와서 그때 이제 들어가세요, 이거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투자 방식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좀 최대한 안정적이고 약간 얌체 같은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혹은 이제 가치 투자라든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어요. 초반에 이제 뭐 기버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저렴하게 초기 매수를 하시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될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내가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모른다고 몰라서 안 하거나 귀찮다고 안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좀 제 방송을 보는 의미가 많이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 사실 못 따라오면 이거를 좀 슬프게도 못 따라오면은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그 방송을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색만 해보고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는 말들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검색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보면서 또 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1500불 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당 20불에 75개를 구입을 가능하게 해줬죠. 후크 토큰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봤더니 거래 바로 되고 나서 이제 거의 뭐 400불, 못해도 200불.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배에서 20배. 하나로 대략 1,500불이면은 이제 한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80만 원 정도 되죠. 180만 원이 최소 10배, 많게는 뭐 20배도 갔으니까 뭐 대략 이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중간에 좀 이거는 되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프로젝트 되게 진행을 잘해서 봇 물량 같은 경우는 다 블락 처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 같은 경우는 그게 처리가 안 되면은 가격이 또 막 이렇게 좀씩 떨어지거나 여기서 횡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잘 처리가 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나중에 파신 분들이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팔아가지고 초반에 그러니까 오히려 빠릿빠릿하게 판 사람들이 이득을 좀 덜 보고 여유롭게 파신 분들이 이득을 많이 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잘 파셔가지고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사이에서 버신 분들도 많아서 좀 나름 오랜만에 이 안 좋은 장에 진짜 제가 사실 이제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뭔가 좋은 이런 투자처 없나, 뭔가 좋은 돈 될 만한 거 없나.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찾는데 최근에 통 없다가 이제 오랜만에 좀 좋은 이제 결과로 나와서 좀 뿌듯합니다. 또 이제 너무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사실 이제 되지 아니셨던 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언젠간 될 그런 기회들이 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클레이시티라고 이제 대략 민팅이 50분 정도 남았네요. 좀 이따가 이제 9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버웨이 같은 경우는 다 챙기실 분들은 제가 다 링크를 드렸었죠. 그런 것들 다 꼭 참여하시고 이게 하락장에서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진짜 고르고 골라서 추천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유독 이제 더 걸러야 되잖아요. 왜냐면 하락장에서 어마어마한 곳에 투자했다가 날릴 확률이 많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뭐 좋거나 좀 이렇게 괜찮은 애들도 수익이 안 될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제끼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정보가 되는 애들은 수익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서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뭐죠? 이게 연기가 됐나요? 시간이 좀 바뀌었네요. 이거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FTX 관련 이슈인데요. FTX US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FTX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 두 거래소는 이제 워낙 크기도 하고 이제 미국과 미국이 아닌 그런 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FTX 그리고 바이낸스가 있고 바이낸스 US가 있고 FTX US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US에서는 미국인들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바이낸스를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FTX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TX US가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 구도죠. 좀 특이사항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 자체밖에 없는데 FTX는 FTX US랑 나뉘어 있고 마진 같은 경우도 FTX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FTX US에서는 아마 마진이 안 되는 걸로 마진이 되나요? 잠시만요. 갑자기 제가 왜 이걸 헷갈리죠? 한번 볼까요? 마진이 안 되나요, 이게? 딱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마진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 거래량 포함하기 때문에 FTX 전체를 놓고 보면은 코인베이스를 능가하지만 단일 매매 이제 매수매도만 현물에 대한 매수매도만 따졌을 때는 코인베이스가 훨씬 더 높죠, 거래량이.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따라잡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소프트뱅크라든지 이제 테마섹이라든지 멀티코인 캐피탈에서 투자를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거의 이제 400밀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관련 뭐 제페토라든지 혹은 뭐 관련 블록체인 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멀티코인 캐피탈도 굉장히 유명하죠. 멀티코인 캐피탈이 투자 진짜 잘합니다. 안데르센 호로위치라든지 멀티코인 캐피탈, 뭐 쓰리 에로즈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섹도 굉장히 좀 특이한데, 테마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소하죠. 왜냐면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백커라서. 근데 테마섹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관련 이제 국부 펀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가 자금 100%가 투자 자금 100%가 거의 이제 싱가포르 국가 뭐 그런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이런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 리브라가 이제 물론 물거품이 됐었지만, 리브라가 이제 뭐 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을 때도 테마섹이 이제 그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뱅크라든지 테마섹 이런 데서 투자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FT 토큰 같은 경우는 또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FTX US에서는요 FTT 토큰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SEC 증권거래법이랑 걸리기 때문에 거래소 토큰을 취급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요. 보시면은 거래 목록에 아예 없죠. FTT 토큰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별개로 좀 구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FTX U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투자를 받고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거래량도 붙고 거래소가 커진다면은 아마 자체적으로 코인베이스처럼 좀 자체적으로 이제 증권 쪽에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주식을 이제 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FTT 토큰이랑은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또
뭐 좋은 일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FTX, FTT 이런 것들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FTT 토큰을 갖다가 얘네들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이제 소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뭐 약간 주 단위로 주 단위로 이제 소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또 달러로 거의 850만, 860만 달러죠. 그래서 23만 개의 MPTT 토큰에 해당되는 수량을 소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뭔가 디플레이션 코인이 어떻게 보면 좋긴 하죠. 바이낸스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큰 자본이 뒤에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서포팅을 해준다던가 뭔가 소각을 해준다던가 뭐 투자 유치를 해준다던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좀 그런 것들을 서포팅을 같이 해주는 그런 뭔가 레이어 1이라든지 뭐 거래소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뭐 라인링크라든지 뭐 윌믹스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에 해당이 됐었고 실제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토큰들이 그런 매력에는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였냐면은 2022년에 출시 예정인 P2E 관련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 게임의 특성이라서 그러니까 코인이나 코인 관련 프로젝트는 그냥 뚝딱 하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을 갖다가 코드 포크해가지고 뭐 조금 UI 바꾸고 띡띡띡띡 하면은 포크해가지고 뚝딱 수시 수업이 나왔던 것처럼 뭔가 코인 관련 그냥 단순 프로젝트는 이제 뚝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이라서 P2E 같은 경우 이제 토큰과 별개로 게임이라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작년에 출사표를 많이 던졌어요. P2E라든지 NFT나 메타버스 이런 섹션들이 굉장히 핫해질 때 출사표를 던져놓고 나서 개발을 그때부터 많이 하는 프로젝트가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일단 이거 할게. 그러니까 돈을 줘. 혹은 코인 사줘. 혹은 NFT 사줘 해놓고 그 돈으로 이제 개발 들어갈게 해서 지금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22년에 많이 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메타버스 큰 범주로는 메타버스 샌드박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올해 뭔가 실제로 출시가 되고 뭔가 사용자들에게 이제 다가갔을 때 과연 작년 이제 여름쯤에 엑시가 핫했고 엑시가 붐업이 됐었던 그 과정처럼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흘러간다, 좀 분위기 좋고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에 한정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시장이 더 지금보다 뭔가 더 처지거나 계속해서 횡보장이 이어지고 이런 게임 프로젝트들도 실제로는 막상 출시를 했더니 이용자도 거의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P2E 쪽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P2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 되는 P2E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유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비코인 정도거든요. 덤크립토 가격이 이것도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달러 정도에 들어왔고 이거를 지금 사셔서 들어가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제가 언급드렸었던 부분에 들어가셔서 계속 P2E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맨징하고도 남았죠. 맨징이라 하면 이제 본절 투자 금액 회수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꺾이는 시점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P2E 특성상 디파이 구조랑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파이 곡괭이 가격이 이렇게 꺾일 때 해당 디파이 곡괭이를 사서 곡괭이 일드 파밍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개념들을 잘 숙지하셔서 디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프로젝트들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요소가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이런 데 붙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해봐도 될 것 같다는 게 뭐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자 수가 확보되거나 아니면 게임의 개발의 특성상 개발자는 또 별개잖아요. 블록체인 개발자 뭐 이런 거 코딩 개발자랑 별개로 게임을 개발하는 것들은 좀 별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게임 업계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더 잘할 공산이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게임 팀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사가지고 뭔가 게임을 만들어내는 그 구도보다는 뭔가 게임 업계에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개발대로 하고 게임 개발대로 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여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것들을 붙여서 내는 구도가 저는 더 뭔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미 유저 수가 확보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뭐 대형 플랫폼 혹은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블리자드 관련 게임 몇 개 인수한 것들이라든지 뭔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에서 뭐 NFT라든지 뭐 아디다스 이런 데서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좀 공룡 기업들이 뭐 게임이면 게임, NFT면 NFT,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그 과정과 순서가 조금 더 뭔가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구도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많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기사가 나왔죠. 제가 방금 말했었던 것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넷마블이 뭐 세계 규모로 봤을 때 뭐 굉장히 뭐 큰 회사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도에 해당되는 느낌으로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넷마블에서 이제 이미 넷마블은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 같은 관련된 이런 뭔가 그게 굉장히 있단 말이죠. 내공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암호화폐 발행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좀 좋은 레이어 1 포크하면 되고 갔다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는 다른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훨씬 쉽다. 그래서 봤을 때 자체 암호화폐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거래소 상장을 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게임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이건 또 P2E로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NFT도 여기엔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팩트 체크로 기사를 갖다가 봅시다. 좀 디테일한 기사를 봤더니 넷마블이 블록체인 이제 시장에 출격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넥슨, NC, 넷마블 이렇게 3N이죠. 그러니까 3N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슨은 이미 관심이 많이 있었고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처음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 이미 얘네들은 게임 회사기 때문에 이미 게임 기반이 다 돼 있잖아요. 뭔가 그런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출시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NFT화된 부동산, 메타버스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게임 준비 중, 개발 중, 그리고 이제 뭐 P2E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이제 기축통화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축통화로 사용을 암호화폐의 발행과 상장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은 게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P2E나 NFT 메타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미 다른 기업들에서도 자기네 주가 올리기 위해서 그냥 막 언급하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해서 자체 생태계를 꾸려 나갈 건데 여기에서 쓰이는 기축통화로 쓰일만한 암호화폐의 발행도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믹스 같은 토큰이 또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기업들에서 진출하는 그 길목 포인트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있다가
제2의 윙스, 제2의 클레이튼이라든지 제2의 뭐 라인링크 이런 프로젝트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잡코인보다는 투자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도 더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기회 왔을 때 탁해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눈여겨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열일을 하고 있죠. BSN에 갔다가 이제 중국 쪽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중국 CBDC 혹은 뭐 중국 네트워크 이런 개념 전체적으로 국가 주도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서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테조스, 폴카닷 이거 말고 뭐 코스모스 아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BSN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뭘 보면 되냐면 이런 거 했으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클레이튼 열일하고 있구나, 클레이튼에 대해서 뭔가 내가 투자를 만약 하고 있다면 그냥 그래도 열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혹은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판단 근거로 활용하시면은 딱 좋을 만한 이슈죠. 그래서 오늘 요거 이슈도 있었는데, 요건 뭐냐면은 최근에 스시 수업은 좀 됐고, 원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발란체 기반 온포크죠. 그리고 팝시클이라든지 아바라카다바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디파이 플랫폼으로 해외에서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많이 홍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자리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이 이제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지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와이언 파이낸스, 그러니까 안드레가 사실 거의 약간 디파이 개발자 쪽에서 굉장히 큰 거의 대장급이에요. 원피스로 치면 약간 사왕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안드레가 굉장히 저명하고 좀 쳐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죠. 뭐였냐면은 팬텀이죠. 팬텀 같은 경우를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생태계를 넓혀 나가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TVL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TVL이 상승이 됐었던 배경이, 잠시만요.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팬텀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들여다 보니까 저도 최근 이게 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갖다가 말하고 나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안드레가 이제 디파이 2.0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핫했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디파이 좀 더 새로운 디파이 개념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팬텀 TV의 상위 20 프로젝트에다가 해당 거버넌스 토큰을 뿌린다라고 말을 해놔가지고, 이제 최근에 디파이 TV의 팬텀 기반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디파이가 굉장히 팬텀 쪽 핫해져서 TVL이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시적인 효과로 좀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안드레 크로니에 혹은 이제 뭐 바이낸스 상펑자오, 뭐 FTX의 이제 뭐 샘뱅크먼 프라이트, 혹은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솔라나의 이제 그 이름 뭐더라? 까먹었다 이름. 제가 외국인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맨날 까먹어요. 걔 이름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의 뭐 굉장히 좀 저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야코벤코. 그리고 뭐 베리 실버트라든지 굉장히 힘들게 기억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 진짜 좋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도건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벌써 30분이에요. 안녕.